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매매 시그널을 오늘은 잡아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함께하실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도 매매 시그널 제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시장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지금 현재 시각 같은 경우 0.78% 하락하면서 2,57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2,600선 탈환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인데요. 오늘은 좀 탈환을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1% 조금 더 낙폭이 큰 모습입니다. 854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좋지 않은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에서 날아온 여러 가지 소식들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 증시 커플링 현상이 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든든한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분들과 함께라면 걱정 없죠. 김덕호 대표, 이성웅 차장,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김성남 업사부, 윤정식 부장까지 오늘 총 5분 모시고 꽉 차게 저희가 알차게 전략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통해서 함께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뉴욕 증시 이 CPI 지표와 관련돼서 뉴욕 증시 하락을 했다라고 앞서서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장 전에 체크해야 될 매매 시그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장 시작 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미국 증시는 간밤에 이제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다가 이후 CPI 지수 발표된 이후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존스 지수를 비롯해서 S&P 500 지수까지 모든 지수들이 대부분 하락을 진행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은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굉장히 눈에 띄는 편차를 좀 보였습니다. S&P 500 내에서도 이제 상승 섹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 자재주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대부분의 섹터들이 하락 선언을 진행했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들이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 생활에서의 소비력들이 굉장히 감퇴하는 부분들을 의식한 부분에서 이미 소비재 섹터 그리고 IT, 통신 섹터들에 대한 부분들의 섹터의 하락이 유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를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4월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 지수가 8.1%였으나 오늘 예상보다 소폭 상회하는 결과치를 발표하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여전히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의 강한 발언들, 매파적 발언에 대한 영향들을 충분히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그리고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6.2% 이렇게 상승이 되었었고요. 전월 대비해서 0.3% 상승을 했다는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오늘 발표가 될 생산자 물가 지수, CPI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다소 이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된 직후에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9%대에 있던 금리가 3%에 잠시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6월에 개최될 FOMC 같은 경우에도 또 한 번 강한 빅스텝을 연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 이제 증시에서는 굉장히 투자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투자 심리 위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증시 외에도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실적을 발표했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 거래자 수 감소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가격의 하락에 대한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많이 하회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 장 마감에도 20%가 넘는 높은 하락폭들을 나타내면서 우리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관련 회사들에 대한 주가들이 타격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높게 판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기존의 가상화폐 및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의견들을 높게 제시했던 IB들조차도 투자 위험에 대한 의식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한 운영을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현금화에 대한 운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계속 언급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128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영향들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3달러, 103포인트까지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유럽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폭등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유로화 대비 달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영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영국 이번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다가올 ECB에서는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들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유럽 증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좀 적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이머징 국가들, 특히 이제 신흥 국가들을 비롯해서 기존의 농산품 및 관광 상품에 의존을 했던 많은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악재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을 좀 소개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글로벌 이슈로 좀 다소 눈에 띄는 이슈들은 이제 MSCI 지표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제 오늘 반기 리뷰가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지수에 편입될 종목과 편출된 종목을 어느 정도 선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은 SK텔레콤, 롯데쇼핑, KT, 시젠, 알테오젠, 현대중공업과 같은 국내 기업들이 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편입에 대한 부분들, 기대성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노사 갈등 관련된 부분들이 또 오늘 또 협의가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변동성들을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CI 오늘 이제 진행되는 반기 리뷰 이후에 MSCI의 종목이 최종 편입되는 것은 31일 장이 마감된 이후에 편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미국에서는 마찬가지로 아세안 정상회담이 또 개최되면서 여기에 또 G7 외무부 장관들 간의 회담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의 어떤 세계화, 탈세계화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시점이고 여기 이제 각자 도생식 이제 정부들의 운영 방식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세계화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각국에서의 어떤 협력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어떤 맹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무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이런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동맹국들에 대한 입지들을 얼마나 조정을 할지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또 직무를 또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앞으로의 어떤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접점을 계속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국무회의를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오늘 처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무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는 35조 규모의 추경안 의견 관련된 부분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예산안 편성 관련된 부분들을 좀 종목의 움직임들이 좀 다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예산 지출 부분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한국은행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산업 비중들이 다소 이제 종목의 변동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또 옵션 만기일이 또 겹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증시 전반에서 좀 하락을 좀 연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에서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마찬가지로 실망 매물이 또 굉장히 과감하게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주가의 괴리가 높다라면은 어느 정도 방어 전략을 충분히 펼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5.9% 높게 상승을 한 105달러에 마감을 진행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3.4% 높게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산 가스관 공급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이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 그리고 천연가스를 대체할 에너지원인 원유 가격에 대한 상승까지 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오늘 이제 지역 난방
지역난방공사가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레깅 효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순이익 회복률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제 미국은 모토로라, 위워크,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같은 기업들이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는 LG, KT&G, KT, 삼성화재, 둥산중공업과 같은 대형 그룹들이 마찬가지로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넷마블, 펄어비스, 네오위즈, 크래프톤과 같은 게임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일 이제 실적 발표를 했던 데브시스터즈, 위메이드,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부분들이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다소 집중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특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에 대한 교체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12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이게 피크아웃을 확인하긴 했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하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양시장 지수가 떴을 땐 약세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개장 상황 브리핑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은 것 같죠? 어떻게 지금 개장 상황 보고 계실까요? 예, 우선 장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조용한 상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장 시작하고 후에 갈수록 뭐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말씀하셨듯이 옵션 만기를 감안하면은 외국인 선물 그리고 또 이제 이 금융 투자 중심의 어떤 수급에 오늘은 좀 주목을 많이 긴장을 놓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코스피 거의 모든 업종이 지금 하락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우선 가장 시장 대비해서 강한 업종이 이제 경기 방어주 위주로의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이제 전기가스 업종의 상승세가 좀 연일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대성에너지가 2.36%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1.4%의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0.2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기가스 안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좀 주목해야죠.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실적에 대한 2분기도 그렇고 3, 4분기도 긍정적인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유가 상승은 당연히 한국가스공사의 수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이 어떤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그 추후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키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미수금만큼 차입금도 증가하면서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갑론을박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고유가로 해외 사업에 대한 이익이 증가하는 부분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한국가스공사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더 기대감을 키울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통신업종 같은 경우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KT가 0.56%, LG 유플러스가 이 보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현대해상이 1.01%, 롯데손해보험이 0.82%, 그리고 삼성화재가 0.7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대한제당이 그 사조 대림이 2.64%, 그리고 샘표식품이 1.7%, 그리고 CJ제일제당이 0.2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에서 약간 좀 방어하는, 시장 모습을 좀 방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이번 주 초에 급등한 이후에 차익실이 거의 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 CJ제일제당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바이오나 다른 비사업부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증권사에서 높이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가장 그나마 좀 시장 대비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업종이 바로 이제 운송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운송 업종 지수는 지금 이제 2.1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건설 업종, 뭐 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기 방어주 입장에서 상승세를 좀 계속 이어가는 부분을 오늘 시장에서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오늘 어떤 시황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어떤 종목별로 어떤 좀 차분하게 보수적인 전략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볼만한 쪽은 경기 방어주를 지금 보는 것이 어떨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통신, 전기,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 지금 관련돼서 오르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혹시나 보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은 좀 경기 방어주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볼만하다 하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우선 경기 방어주 쪽에서 오늘 좀 통신 업종에 대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 대비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를 이 통신 업종 안에서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어떤 이제 무선 쪽에서의 실적이죠. 이 5G에 대한 침투율이 다른 이 통신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지금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5G에 대한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또 ARPU까지도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가는 점을 봤을 때,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향후에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배당주에 대한 부분이 시장이 어떤 경기 방어주 성격과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겸비를 해야 되는 쪽으로 간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통신업종 안에서도 이제 SK텔레콤 배당력이나 매력이나 봤을 때도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59,500원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도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7만 원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SK텔레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생명 어떤 보험 업종 안에서도 이 삼성생명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했을 때 어떤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특히 이제 브랜드력을 감안한다면은 이 삼성생명에 대한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는 더욱더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생명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좀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평가를 매수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보험업종, 통신업종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중에서는 통신주, 그 안에서도 SK텔레콤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볼만한 종목, 삼성생명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쪽으로 확실히 매기가 오늘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돼서 장기적으로 좀 보고 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종목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발빠르게 또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4월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된 뒤에 국내 시장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고 계시는 시장 어떻게 좀 풀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부분을 한번 이제 차트로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현재 물가 지수에 관련된 그런 악재 때문에 지루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요인들은 현재 금리 인상을 좀 하고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또 이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계속적인 시그널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악재로 좀 나와주고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모멘텀들이다 이렇게 좀 중요한 하락의 모멘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들이 어제 같은 경우도 대체로 약간 부진을 좀 했다 하는 것들이 가장 그 시장을 짓누른 악재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은 대체적으로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1분기 실적이 좋게 좀 현재 나타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환율 효과가 상당 부분 좀 작용이 좀 됐으리라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차트로 보시면은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좀 하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은 굉장히 날카롭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연달아 지금 6주 이상 하락을 좀 했죠. 그래서 가파르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지선 찾기가 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다만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던 현재 한번 크게 한번 걸리는 선, 이 부분들이, 이 부분의 이제 중심까지 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내려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한다면은 1800선 정도 현재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가파른 하락을 좀 보인 반면에 현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기업의 실적들이 환율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약간 탄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보면 하방 정직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어떤 부분 결국은 정부 정책 기대감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하고 미증시하고 다른 부분들은 환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하는 부분은 좀 해당이 좀 되고 또 신정부 정책 기대감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현재 이제 주요할 만하게 이제 볼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오늘은 현재 원자력,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이제 뒤에 땡땡 전기로 현재 끝나는 종목군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전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현재 전후 복구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 때문에 현재 땡땡 전기로 끝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명전기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전기 차트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크게 갭상승했다가 현재 약간 밀려주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번 차트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전체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갭상승에 이제 갭을 메꾸는 어떤 단계에 좀 해당이 되는데 한번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그 다음에 어제 저점, 보통 한 중심축에서 하나의 지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 정도의 현재 지지를 보이고 숨고르기 하다가 다시 한번 반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관심주로 현재 하게 된다면은 분할 매수로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늘 전체 이제 상승 현재 전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서전기전 같은 경우도 전체 내용으로 보시면은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했고요. 한번 조정을 보이고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삿바 형태가 나타났는데 보통 상승 삿바 형태가 나타난 이후에 현재 중심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면은 층 상단을 약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명전기 이어서 두 번째로 거래량들이 활발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현재 좀 강하게 갭 상승이 되고 어느 정도 갭을 조금 매꾸로 내려온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 부분들도 한 중심축까지 좀 내려오고 있죠. 12,200원 정도까지 약간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아침에 좀 차익이 좀 쏟아지고 장중 조정을 만약에 보인다면은 이제 분할로 현재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참고적으로 갭상승이 됐을 때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보통 아침에 갭이 높게 출발이 되면은 원래 상승하다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갭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빠질 수가 있는데 장중 조정 같은 경우는 이 갭에 대한 중심축 여기서 극적 반전의 어떤 시그널들이 어떤 부분들이 나와주면은 이게 이제 시가를 회복하고 오후 장은 매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 좀 쏟아지는 시점 절반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5장의 상승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코스닥 거래소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급이 특정 섹터에 약간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광명전기, 서전기전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종목이 오늘에 한해서는 이제 상승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이 신성홀딩스, 웅진 두 개의 종목군, 샘표, CS홀딩스 이런 종목군, 샘표까지 어떤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성홀딩스와 웅진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소형 지주회사 쪽에 성격들이 좀 강한데요. 물론 웅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치 인맥주하고도 거의 직결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적인 지주회사 어떤 성격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큰 폭의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매매 시점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신성홀딩스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21선이 계속해서 유지를 보여주고 있고 21선에서 상승 반전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의 또 흐름
부분, 음식료 관련된 부분의 흐름, 이런 부분이 좀 살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좀 집중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강조를 좀 했던 종목군들, 팜스토리 잠깐 보시면은 팜스토리도 지금 신송홀딩스가 21선에서 터닝을 해준 것처럼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21선에 계속해서 좀 터닝을 나름대로 좀 준비를 좀 해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 이제 보시면은 한번 여기서 이제 터닝을 해서 현재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자리고 급락매 음봉의 전체 거래량들을 이제 바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거래량 급감 상태에서 조정이 펼쳐졌기 때문에 매물 소화는 뭐 충분히 현재 손바뀜은 충분히 좀 일어나고 세력의 매도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식료 관련된 부분들,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현재 주요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빨아들이는 주요 핵심적인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또는 전후 복구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장의 어떤 에너지는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특정 섹터, 또 특정 이슈에 계속해서 어떤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현재 전기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정책 이슈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식료 관련된 부분의 섹터 쪽에 어떤 순환매가 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뭐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시장이 나름대로 그 낙폭 과대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에 거의 바닥을 좀 다지고 오늘 빠진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 이제 반등에 대한 다시 한번 바닥 다지는 어떤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다가 다음 주 터닝 가능성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개장 상황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원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 모십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에서 업사부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업사부님 늘 저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옵션 만기일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그냥 뉴욕 증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모습이네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업사부님? 네, 어제 또 미국 시장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저점을 또 한 번 깨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월요일 아마 그런 얘기를 드렸을 텐데, 이 세력들은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을 포함해서 세력들은 지금 현재 사탕을 급하게 깨먹는 게 아니라 녹여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하락이 지금 사실은 조금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를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만큼까지는 안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눌렀다가도 우리 시장은 다시 오후에 땡겨놨다가 그다음 다시 밀고 다시 땡겼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도 조금씩 서서히 침몰하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유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와닿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삼국지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이 전투에 앞서서 내가 진짜로 크게 그 진군을 하려고 하면 앞서서 우리가 삼성전자랄지 SK하이닉스 어제는 뭐 조금은 힘이 좋았습니다만 뭐 현대차, 기아 뭐 등등등 시장을 주도해줄 수 있는 주도 종목이나 주도 섹터가 힘을 앞장서 주면서 중소형주가 뒤를 따라줘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몇몇 종목 정말 한두 개 정도는 그런 모습을 약간 보여주려고 했지만 큰 종목 중에서 그러나 중소형주 중심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힘이 없는 일반 병사 내지는 백성들이 우리가 사실 뭐 주창이나 들고 가서 싸운다고 하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어제까지가 좀 있어서 저는 조금은 주식은 아직은 조금만 더 보수적으로 관찰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장 상황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수급은 수급대로 좀 쏠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수급은 수급대로 지금 쏠려버릴 수가 있고 오늘 이따가 저에게 오늘에 혹시 볼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이 종목을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튀어나가고 있어 버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웅진이라는 종목이 아까 방송 연결할 때는 약 한 10%였는데 지금 벌써 15%까지 찍어버려서 이따가 또 상황 보고 다른 종목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현재 지금 한번 아침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적게 빠지는 거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좀 빠지지만은 코스피 기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대형주가 지금 19도입니다. 코스닥 11도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닥에 비해서 대형주 쪽이 조금은 더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부분들이고 코스닥이 그러면 여기서 대형주가 방어를 쳐주고 있을 때 반등을 다시 어제처럼 해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나마 내일이나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시장을 조금 이끌어줄 수 있는, 위로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대형주도 같이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코스닥이 여기서 더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 현재 코스닥만 해도 1240개 종목이 하락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00개 이상의 하락 종목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오늘도 주식을 사서 넘어가시는 것은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은 어떤 분들은 TV방송에서 시장이 안 좋을 거예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안도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해주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운 털이 박히더라도 일단은 좀 소신껏 계속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얘기했던 웅진이 계속 튀어나가고 있어서 한편으로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자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지금 수급은 쏠리는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쏠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일 거다. 그래서 지금 웅진 같은 종목들도 또 오늘 힘을 쓰는 HLB 그룹주들 뭐 이런 것들도 힘을 쓰고 있고 수젠텍 같은 종목들이나 오늘 원자력 또 살짝 움직임이 나와봤거든요. 근데 힘을 끝까지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약간만 언급을 해드리면 원자력 관련주들이 중소형주가 있고 대형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전기술이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은 좀 큰 종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좀 작은 종목인데 한전기술이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같이 상승을 해줘야 다른 종목들도 힘차게 혹은 오후까지 끝까지 힘을 내고 다음날까지도 힘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현재 상황처럼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러 있어버리면 가다가 말아버려요. 지금 서전기전도 힘 쓰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테마를 볼 때에도 대장주가 무엇인가 혹은 업종 전체에서 수소에너지 중에 중심인 종목은 무엇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수가 먼저 힘 있는 주도하는 업종, 주도하는 종목이 힘을 써주면서 뒷받침되는 시장 이럴 때만 우리가 강력하게 바닥이 다져졌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됐다. 행군 시작하려고 해도 준비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하고 오늘은 이제 어쨌든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러면 이건 제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늘 만약에 오후장에 쭉 땡기는 모습이 보여줬다라면 저는 그걸 따라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밤에 본장이 열려서 확실하게 터닝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이라면 모를까. 지금 미국 상황들이 어쨌든 우리는 약간씩의 디커플링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그림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우리는 바닥을 완전히 다져진 건 아닌 것 같다. 조금만 우리가 살 얼음판 걷듯이 돌다리를 두들겨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로 일단은 요 시황적인 부분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 현재도 코스닥이 11도에서 더 이상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은 약간만 좀 더 의심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업사부님께서 오늘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 중에 그 땡겨 올린다는 것이 이제 오후장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이야기를 해주신 게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땡긴다고 그렇군요. 하면 보통은 네, 상승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밀린다 그러면 이제 하락적으로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오후장 전략까지 좀 녹여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늘 소신 발언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또 언급을 하려고 했던 종목이 방송 중에 지금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네, 좀 아쉽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웅진 같은 경우 지금 18% 정도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웅진 이외에 혹시나 보고 계시는 종목이 또 따로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저는 그냥 매일 공개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 시스템상에 포착되는 종목을 누구나 보실 수 있게끔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계시면은 지금 웅진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 밑에는 태웅 로직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태웅 로직스라는 종목이 이 종목도 아침에 포착이 되고 힘을 써버렸습니다. 쓰고 지금 또 눌러줄 때 다시 공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눌러주고 다시 또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이 만약에 태용 로직스를 얘는 이제 그 웅진처럼 급등까지는 안 했으니까 공략을 봐본다라고 한다라면 좀 눌러주기를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태용 로직스를 만약에 본다라면 좀 전 눌러줬었던 13,200원, 등천한 그 이하 구간들을 만약에 둔다라면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힘을 잃고 쭉 밀리는 상황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이제 그런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나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웅진은 이미 너무 튀었으니까 쫓아가지 마세요. 내려온다고 다시 쫓아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약하고 이럴 때는 한 번 시세 주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시세 조금이라도 주면 그냥 먹고 나와서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나와서 다음날 새로운 현금 들고 넘어가서 새로운 종목으로 공략하는 게 훨씬 현명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만큼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단타 종목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시장의 바닥을 잡겠죠.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조금 안전하면서도 조금 확률이 높을 이 종목 정도는 세게 올라올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업종 그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찾아놓고 막상 바닥 잡고 tum에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후보라면 여전히 식량난, 에너지난 뭐 이런 쪽들에서 보시는 게 좋겠고 아마도 오늘은 아닐 것 같으니까 내일이나 다시 한번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렇게 시장 대응에 딱 맞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업사부님과 함께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을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 증시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일 영향이 역시나 미미하네요. 관련돼서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장이 하락이 좀 더 깊어졌다가 하락폭을 많이 좀 빠른 속도로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다행이죠. 시장 예상보다 장 초반 하락이 좀 더 깊었던 모습이 있고요. 지금 2,600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2,600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철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다행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하락 중이긴 하지만 하락이 빠른 속도로 줄어가고 있다. 이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매도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라면 외국인이 270억, 기관이 924억 매도거든요. 매도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좀 깊었던 데는 최근에 이런 뭐 경향이 강하죠. 이 매수 주체가 좀 적습니다. 거래대금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이 물량들이 적기 때문에 매도를 조금만 하더라도 시장이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오늘도 여지없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환율도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1283원 50전입니다. 지금 8원이나 올랐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1,300원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 분명히 수출주에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기아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수출주들에게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겠지만 그러기 전에 전체적인 국내 시장만을 봤을 때는 원화가 계속적으로 약세가 된다. 외국인이 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한테 가장 중요한 1번은 환율이고요. 두 번째는 배당입니다. 실적이 세 번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거시적인 그런 환경 속에 있어서의
지수 전체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기에는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을 포함한 대체적인 종목들이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야기를 해드렸고, 확실히 최근 뉴욕 증시 하락폭보다는 우리 증시가 그나마 잘 버텨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원달러 환율 지금 현재 1283원 지나가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저희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돼서 여러 종목들이 오늘도 움직이고 있지만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 어느 쪽일까요? 네, KT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 통신주들이 사실은 좀 심심한 종목이고, 그런데 굉장히 심심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이 3월달 들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었고, 오늘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죠. 매출액은 컨센서스랑 별 차이가 없었는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4천억 원대 중반을 생각했던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이 부분이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도 좋지만 전망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수혜를 받았죠. 분명히. 통신 쪽으로에서도 매출이 늘어났겠지만 이 디지코, 그러니까 기업 쪽으로에 있어서의 그런 실적들이 많이 늘었다는 점. 통신 업체들, 이 SK, LG, KT 이 세 통신사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가입자 수의 증가보다 수익원에 좀 다변화입니다. 너무 통신 쪽으로만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다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수급적인 부분을 기관과 외국인의 어떻게 보면 가산점을 많이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KT의 수익원을 좀 다변화시키고 2분기에도 통신 쪽으로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이 B2B 쪽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요. 물론 37,400원이 최근에 장중 고가였습니다. 근데 이 가격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이 오늘 나오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장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나오는 첫 번째 이유, 최근에는 이거 제일 잘 봐야 되죠. 실적이었기 때문에 이 실적적인 면이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KT 관련돼서 부장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더불어서 그렇다면 매매 시그널을 현재 보내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CJ제일제당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CJ제일제당 식품주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바이오 사업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지난 10일에도 6% 넘게 상승했고요. 오늘도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이 부분이 KT와 사실은 마찬가지죠.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실적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기 때문에 CJ제일제당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특히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외국인도 매수가 대체적으로 최근에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기관이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실적이 1분기 좋은 것도 좋지만 2분기, 3분기도 좋을 거냐, 아니면 실적이 더 증가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KT도 그렇고요. 이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이 CJ제일제당도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 종목 CJ제일제당 현재 1.75%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관련돼서도 혹시나 실적과 관련된 종목 찾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장님, 그렇다면 오늘장 오후까지 저희가 매매를 만약 한다면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금 매도 금액이 늘질 않습니다. 외국인 한 200억 정도, 기관 950억 정도에서 크게 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서 낙폭은 줄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고 있어서 개인만 산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낙폭 줄고 매도는 늘지 않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2600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지금 당장 이렇게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장 후반에는 낙폭을 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시는 분들은 장중 매매 오늘은 좀 가능해 보이고요. 하지만 길게 본다라면은 여기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또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오후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경기 방어주로서 통신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반대로 경기 민감주인 해운주 이틀째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볼만할까요, 부장님? 해운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좋죠. 운임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운임 높은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실적이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있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대표적인 섹터가 해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좋은 종목이 실적을 계속 좋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집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순매도이지만 분명히 주식을 사야 되는 펀드도 있고요. 기관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식을 고를 때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전에 제가 실적 추정치,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좋거나 올라가는 상향되는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해운주도 사실 그중에 속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 같은 경우는 시장은 좀 어렵지만 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해운주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련돼서 특별히 주도주가 없이 현재 개별적으로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2600선 탈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강한 종목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오늘도 잡아드렸는데요. 오후까지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